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3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엊그제 이른바 조작 보도, 조작 인터뷰 이런 부분에 관한 검찰이 압수수색이 있었죠. 리포액트라는 인터넷 매체, 그리고 민주당 사무실, 민주연구원 사무실, 그 다음에 김병욱 의원, 민주당 성남 분당을입니다. 김병욱 의원 보좌관, 최현 보좌관이라는 그 사무실, 이렇게 해서 다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그 압수수색은 이 리포액트라는 데가 작년 3월 1일 최재경, 이철수 녹취록이라는 거를 보도를 한 중에서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이라는 사람이 실제 하는 그 최재경 전 검사장이 아닌 최현 보좌관이 대역을 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가짜죠. 이런 내용을 기재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바로 그 리포액트에 그걸 보도한 기자, 허재현 기자라는 사람, 한겨레신문 출신인데, 이 사람이 그걸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자기 유튜브에다가, 제가 썸네일에 말씀드렸죠. 자기 유튜브에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장 내용이, 압수수색 영장 내용이 뭐구나. 그거는 뭘 알 수가 있냐면,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거는 검찰이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가 끝난 건 아니고,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압수수색 해야 되겠으니까 영장을 발부해 주세요. 라는 걸 법원에 청구하는 거죠. 그럼 법원이 그걸 보고, 이거는 범죄 혐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각을 하고,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건 해볼 만하다, 의심이 된다 라고 하면, 그러면 한번 수색해서 갖다가 한번 수사해 보시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가 돼 있다는 거는 검찰이 파악해 본 바로 이런 의심이 듭니다 라는 겁니다. 내지는 거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 있다면 검찰이 뭔가를, 증거를 확보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허재현 기자라는 사람이 압수수색 영장을 공개했는데 이게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자, 우선 그 영장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논평을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했냐면 11일 바로 그 압수수색을 받았던 그날 시민언론 뉴탐사라는 유튜브가 있다고 하네요. 우리가 시민언론 더 탐사는 이제 강진구 기자가 하는 거라 알았는데, 이거는 또 시민언론 뉴탐사라는 건데 아마 유사품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김병욱 의원의 최현 보좌관만 등장한 게 아니고 김병욱 의원 본인이 등장을 합니다. 김병욱 의원은 당시에 윤석열 은폐 수사 및 50억 클럽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고, 최현 보좌관은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이니까 이 특위의 상황팀장을 맡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철수 최재경 녹취록이라고 하는 데 등장하는 이철수 씨는 왜 대출 브로커라는 조우영 씨 있죠. 조우영 씨의 사촌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산저축은행 친인척들입니다. 다 그 경영진의 친인척들. 자, 이 사람들이 2021년 12월 21일 불상의 장소에서 만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아직 어딘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녹음 파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장소에서 세 사람이, 김병욱, 최현, 이철수, 세 사람이 만났는데, 거기서 이철수 씨가, 이게 영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윤석열 개인이 조부영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포인트로 접근할 게 아니라 윤석열보다 고위직이었던 최재경 당시 대검 중수부장 등 상급자들의 부당한 지시를 윤석열이 추종했다는 프레임을 짜야 한다, 이런 취지로 조언을 했고, 이철수 씨가. 김병욱 의원이 제가 후보한테, 후보는 이재명이죠, 후보한테 정리 싹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 거대한 구악과의 싸움 케이스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여기서 최현 보좌관이 국힘 사람들이 다 10년 동안 해먹은 거라는 그림을 만들면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철수 씨가,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입니다.
김양이 구속되기 전에 조우영이 김양 심부름꾼이었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최현보 장관이 윤석열이 한 말이지 이렇게 맞장구를 칩니다. 이런 내용이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에는 또 이게 어떻게 보도되게 돼 있느냐 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최현보 장관이 지금 위에서 얘기한 이런 대화를 녹음한 뒤에 녹취록을 만들어서 김모 민주당 국회 정책연구위원에게 전달을 합니다. 당해 준 거죠, 당해. 그렇게 주니까 이 김모라는 사람이 아마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봉지욱 기자, 이 뉴스타파, 현재는 뉴스타파에 있죠. 이 당시에는 JTBC에 있었습니다. 봉지욱 기자라는 사람한테 이걸 전달을 합니다. 근데 봉지욱 기자가 보도를 안 합니다. 왜 안 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임박 대선이 자꾸 이제 다가오니까 최현보 장관과 이 김모 정책연구위원이라는 사람이 허재현 씨한테 녹취록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허재현 씨는 보도를 합니다. 그 이 내용까지도 이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가 이제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이고, 그걸 한번 분석을 해보겠는데, 3인회동, 이게 그 3인회동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의 대화가 상세하게 지금 그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이 돼 있죠. 이거는 검찰이 그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느 장소에서 만났는지가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3인, 그 사람들은 아마 전부 다 뭐 성문 분석이나 이 목소리 분석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다 본인임을 확인했겠죠. 뭐 그 정도도 확인 안 하고 압수수색 영장에 넣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김병욱 의원 본인이 있었고,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인 최현보 장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철수 씨가 있었다.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봉지욱 기자는 그러면 왜 보도를 안 했을까? 이건 이제 다 저의 분석입니다. 저는 거기에 등장하는 최현보 장관이라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최재경이 아니다, 조작된 거다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보도를 안 했다고 봅니다. 그걸 알고 보도를 안 한 거죠. 아무리 이재명 후보를 도와줘야 되지만, 도와줘야 된다는 근거 자료가 완전 가짜로 만든 그 녹음 파일을 보도했다? 그럴 경우에 이제 후폭풍 같은 게 두려워서 아마 안 하지 않았는가.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안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이 봉지욱 기자가 보도를 안 하니까 이제 이 최현보 장관하고 이 김모 씨라는 사람은 이거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JTBC에 보도를 시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안 하니까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로 간 거죠. 가서 이제 허재현 씨한테 전달을 했는데, 허재현 씨는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게 거기에 있는 그 뭐 중수부장이라는 최재경, 그 사람이 최재경이 아니다 하는 걸 알았는데도 보도를 했거나, 아니면 모르고 최재경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알고 보도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글쎄 뭐 모르고 보도했을 가능성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 허재현 씨와 최현보 장관, 그 다음에 그 김모라는 사람 평상시에 알고 지냈으니까 이걸 전달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이제 이게 가짜다라는 게 판명이 되면 허재현 기자도 다치니까, 그러면 알려줬을 겁니다. 알려줬는데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지금 뭘 하고 있다. 그러니까 허재현 기자는 이재명 후보가 무조건 당선되면 이건 뭐 수사 안 할 테니까 이렇게 배팅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조작 인터뷰, 이 부분이 이제 어디까지 번질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여기 김병욱 의원의 말 중에 후보한테 싹 정리해서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이재명 후보한테 보고를 하겠다는 뜻이죠. 보고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겠다는 뜻입니다. 뭐 실제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했겠죠. 왜? 김병욱 의원은 7인의 멤버니까.
더군다나 당시에 윤석열 후보와 관련한 그 뭐 무슨 TF팀을 맡고 있었던 것 때니까 우리 팀에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을 세우려고 후보한테 정리를 해서 보고를 했겠죠.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한 결과로서 이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뭐 크게 틀리지 않는 아마 합리적인 분석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엊그제 보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JTBC의 2월 21일자 남욱 변호사 검찰 진술 내용, 검찰에서 바뀌기 전에 진술 내용, 그 다음에 3월 6일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 의혹, 그 다음에 정성호 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만나서 면회에서 옥중에서 알리바이를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저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재판 대책이기도 하지만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일련의 공작 과정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심사항인데, 특히 JTBC 보도와 이 리포액트 보도와 뉴스타파 보도는 불과 대선 임박해서 보름 만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그냥 일개 의원, 일개 보좌관 차원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가 저희의 취재 경험을 보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여기에 컨트롤 타워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뭐 그런 부분은 이제 검찰이 앞으로,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거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니까. 그러나 녹음 파일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 수사의 단서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수사를 진척시켜 나가면, 자, 김병욱 의원까지는 드러났습니다. 엊그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까지는 마치 최현 보좌관만 연루된 게 확인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김병욱 의원은 그거 뭐 보좌관 압수수색이죠 이렇게 해서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영장에 봤더니 김병욱 의원의 본인의 말도 거기에 있었다. 그러면 김병욱 의원까지는 빠져나갈 수 없는 거죠. 자기 육성이 있으니까. 그럼 그 다음은 김병욱 의원이 속해 있는 곳이 7인회이기 때문에 7인회와 이재명 캠프 연관성 저는 없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 김병욱 의원이 후보한테 싹 정리해서 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이재명 후보까지 연결이 된다. 이게 이제 의심인데, 물론 당연히 이재명 대표는 부인하겠죠. 들은 적 없다고. 김병욱 의원도 아마 본인이 덮어 쓰려고 할 겁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뭐 보고는 안 했습니다라고 이제 본인이 덮어 쓰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본인이 이제 덮어 쓰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법률상 진실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김병욱 의원 선에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이재명 캠프내의 관련자가 있느냐, 그건 이제 검찰이 밝혀야 할 부분이다. 어쨌든 오늘의 이 허재현 기자가 압수수색 영장을 공개하면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김병욱 의원까지는 확실하게 연루가 됐다 하는 부분이고, 그 추가로 다른 사람 여부는 이제 수사에서 드러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